어떡하니? 도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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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윤? 왜 이렇게 대답이 없어, 애들이? 아, 유튜브 보고 있구나. 미안하다. 유튜브 보고 있으면 대답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얘들아. 지금 그 웨이론에 있는 사람 없어요? 웨이론? 흐려가지고 다 여기 없는 거구나. 자, 어쨌든 무장투쟁 노선이라고 한 게 뭐냐면,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일본에게 침략을 이렇게 나라를 뺏기고 있으면 싸우자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싸우자는 거지. 이해됩니까? 근데 또 하나의 중요한 흐름이 뭐냐면, 이미 일본은 러시아를 물리치는 강대국입니다. 러일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이 나라를 갖다가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력적으로는 이미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대한제국이 일본을 이기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실력 양성 운동이라 불려요. 실력 양성. 30초 전에 쌤이 30초 전에 질문했었어요. 유튜브 보고 있으면 늦어요. 자, 그냥 지나갑니다. 했어요. 양성 운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너무 지금은 힘이 없어. 그러니까 나라를 되찾고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 해야 된다?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 이게 실력 양성 운동입니다. 너네 이거 책에도 안 나온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 흐름. 하나는 일본과 맞서 싸우자. 무장투쟁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먼저 실력을 키우고 일본과 싸우자라고 하는 실력 양성 운동. 요 두 가지 흐름. 알겠습니까? 그게 구국운동의 큰 틀이에요. 이거는 얘들아 일제시대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무장투쟁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게 바로 의병이죠. 의병운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의열이라고 하는 거. 의열. 아직까지 의열이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의열단은 요즘 되게 유명해져가지고 다 알겠지만 어쨌든 의열이라고 하는 거 또는 의병운동은 전부 다 이런 노선 속에 있는 거라고. 근데 실력 양성 운동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일단 우리 힘을 기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어떤 식의 활동을 했냐면 교육이라든가 일단은 백성들을 교육시켜야 돼. 너무 뒤처져 있어 우리가. 그 다음에 언론 활동이라든가 언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국민들을 계몽시키고 우리 일단 실력을 키우자는 거지.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애국 계몽 운동이에요. 자, 얘들아.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의병운동과 의열 활동의 계열과 애국 계몽 운동은 공통점은 뭐다? 전부 다 나라를 구하자는 겁니다. 아직까지 식민지가 된 상황이 아니니까, 맞죠? 아니니까. 물론 일제시대에도 똑같은 흐름이긴 해요. 알겠습니까? 나라를 구하자는 건 똑같으나 방법이 다른 거라고. 방법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어떤 무장투쟁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제 유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았고 거기에 오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알파. 또 다른 사람들이 여기 많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요 알파가 뭔가 누구들인가 요걸 파악하는 게 핵심이에요. 알겠습니까? 딴 거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하는 의병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총 3단계로 설명할 거예요. 3단계로. 1단계는 1895년에 일어났던 의병운동. 오케이? 그 다음에 2단계는 1905년에 일어났던 의병운동. 알겠습니까? 마지막 3단계는 1907년에 일어났던 의병운동. 답니다. 알겠어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거 누가 의병운동에 참여하고 있는가. 알겠어요? 그것과 특징만 파악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나가봅시다. 알겠어요? 일단은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주제입니다. 실력 양상 운동에 해당되는 애국 계몽 운동은 다음 시간에 할 주제예요. 물론 이 의병 운동 다음 시간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알겠나요? 좀 앞에 좀 논다고. 물론 할 수 있는데 해볼까? 자, 어쨌든 1단계는 1895년에 일어났던 배경이 뭐냐면 얘들아, 배경은
너네 알고 있는 을미사변을 배경으로 일어났던 거야. 을미사변. 알다시피 을미사변을 배경으로 일어났던 의병운동이 바로 뭐였습니까? 뭐였었어요? 먼저 을미년에 일어났던 을미의병이죠. 오케이, 을미의병입니다. 그 을미사변은 뭐 알다시피 뭐 전 국민 그 당시 이걸 소식을 들었던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경악할 일이었습니다. 알다시피 맞죠? 우리 배웠잖아, 맞지? 을미사변 어떻게 나라의 한 왕비를 갖다가 무자비하게 이렇게 사살합니까? 아이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어쨌든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일어났던 게 바로 을미사변, 을미의병이었고, 이 당시 주요 인물, 그러니까 의병운동을 이끌었던 주요 인물은 좀 알아둡니다. 알겠어요? 이거 사실 이렇게까지 장비를 많이 들여가지고 수업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다 보러 온대요, 또. 내가 워낙 수업을 잘해가지고 또 보러 온다고 하네. 어떡합니까? 그래, 좀, 이것만 할 수 없잖아요. 좀 다른 거 좀 섞어서 하려고 저거 하고 그러는 거야. 알겠어요? 자, 주요 인물 좀 파악해 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일단은 이 제천에서 일어났던 의병장.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춘천에서 일어났던 의병장님. 알겠습니까? 의병장. 그리고 너네 진짜 자부심을 가져야 돼. 사실 자부심을 가져야 돼. 우리가 우리 구미가 의병 활동의 중심이었다는 거 잘 모르죠. 선산. 알겠어요? 선산에서 일어나셨어요. 이해됩니까? 선산. 뭐 선산은 지금은 자그마한 그 촌동네지만 원래는 구미보다 더 컸던 곳이 저 선산이었어요. 이해됩니까? 조선시대 내내 행정상 중심은 저 선산이야. 너는 알다시피 구미가 커진 건 언제부터야? 박정희 때문이죠. 알겠습니까? 박정희가 여기 이제 산업단지 만들면서 이 구미가 커진 거지. 사실은 선산이 더 큰 도읍지? 도읍지는 아니고 뭐라 해야 되나? 큰 동네였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천에서 일어났었던 유인석, 그 다음에 춘천에서 활동했었던 이소응 의병장입니다. 그 다음에 선산을 중심으로 했었던, 좀 알아둬.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우리 지역 사람이라고. 허위. 너네 혹시 내 유튜브 구독했으면 내 동영상 하나 올려놓은 거 기억 안 납니까? 360도 영상 하나 올려놓은 거 있는데, 그거 왕산 허위기념관 갔다 와가지고 가서 내가 찍어온 거 있는데 한번 봐요. 알겠습니까? 내가 따로 보여주진 않겠습니다. 당신들한테는. 알겠어. 나중에 그거는 또 구반수업할 때 좀 쓰려고 찍은 건데 일단은 공개해놨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 임운동에 가면 왕산 허위기념관 있습니다. 그분이 태어나신 곳이 지금 구미 여기에요. 이 허위라고 하는 이 왕산 허위 선생님은 단순한 의병장이 아니라 의병 전국구였어. 전국구. 좀 우리 3단계 1907년에 정미의병 설명할 때 나올 텐데 전국에 13도 창의군 모아가지고 서울 진공작전을 펼쳤던 사람이 바로 왕산 허위 선생님입니다. 알겠어요? 되게 중요한 사람이니까 좀 알아둡니다. 중요한 건 얘들아, 근데 이 주요 인물들이 전부 다 특징이 뭐냐면 이거 전부 다 유생들이라고 하는 거야. 유생. 오케이?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무장투쟁론에 있어가지고 이 의병운동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이끌어가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일단은 초창기에 1단계에 등장했던 을미의병은 유생이 중심이었습니다. 다 유생. 유생이 뭔지 압니까? 성리학자들, 선비들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병을 이끌었던 거였지, 초창기에는요. 근데 얘네들이 한계가 있었어. 요까지만 한계점. 잘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로 가 있어가지고 뭐 물어볼 수도 없고요. 자, 한계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쓸게요. 알겠습니까? 책에 이런 말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겠지만 쓰겠습니다. 알겠어요? 근왕적이라고 합니다. 근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다시 말하면 얘들아, 이게 왕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던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왕이라고 하는 거는 왕을 지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난 뒤에 고종 스스로 위협을 느껴서 아간파천이 일어났던 거 기억납니까? 맞죠? 아간파천이 일어나가지고 아간파천을 단행하는 거죠. 단행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면서 일단은 이 의병운동 자체도 스스로 중단하라고 이제 유지를 내려요. 알겠습니까? 해산하라고. 해산하세요! 하고 이제 고종이 이제 명령을 내린다고. 그러면 이 의병을 이끌었던 이런 사람들은 고종이 명령을 받고 어떻게 했겠니? 싫어! 나는 계속 의병운동 할 거야! 이럴 수 있겠나고.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자진해산합니다. 자진해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아간 이후에 고종이 이제는 좀 전국의 안정을 위해서 의병운동 중단해달라고 유생들한테 부탁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막 명령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야. 일본이 저렇게 설치고 있어도.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초창기 의병운동이라고 하는 게 이게 유생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왕의 명령 한마디에 스스로 자진해버리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끝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단계에 등장하는 의무의병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거는 일단은 유생 중심이었다는 거, 온리 유생 중심이었다는 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근왕적 성격이 강했으므로 왕의 어떤 명령을 받고 자진해산해버리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이런 것들은 좀 파악해둬야 되고. 이제 두 번째 단계 할게요. 너네 알다시피 1905년에 뭔 일이 발생합니까? 배경. 빨리 끝내고 싶은데 잘 듣고 있니 모르겠다 지금. 잠 오는데. 몇 분 남았나요? 빨리 끝내줄게 그래도. 자, 요 정밀병은 다음에 합시다. 알겠어요? 우리 뭐 요까지 맞게 너무 힘들게 나 하고 싶지도 않아요. 알겠습니까? 요 2단계까지만 얘기하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어차피 의열투쟁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정밀병 끝나면 의열투쟁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일단 요까지만 합시다. 자, 일단은 1905년에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우리를 되게 분노케 만들었던 건.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지? 기억납니다. 다른 말로 이거 뭡니까? 제2차 한일협약. 제2차 한일협약. 쌤은 2차 한일협약으로 먼저 적어줘가지고 그냥 같이 적어줄게요. 이게 알다시피 이게 무슨 의병? 을사의병입니다. 을사의병.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걸 이끌었던 주요 인물을 잘 알아야 돼요. 주요 인물.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제시해놓고 이거 의병운동에 몇 단계에 해당되느냐 막 물어본다니까? 그렇게 낼까? 기말고사 때? 자, 주요 인물. 대표적인 사람 2명만 기억하세요. 이거는. 일단은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최익현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니까 다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최익현. 이 사람 누굽니까? 이 사람 우리 이미 그 흥선대원군 시절부터 이게 등장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시절에도 흥선대원군이 잘못하는 거 있으면 되게 비판했었고, 고종이 이제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을 때도 개항에 대해서 되게 반대하면서, 맞죠? 상소문 올리시고 했던 분. 최익현 기억납니까? 지부복벌 상소. 기억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보수의 대명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유생들의 어떤 명망을 한 몸에 안고 있는 이 최익현인데, 나라가 이렇게 이제 을사조약을 체결해가지고 외교권을 일본에게 뺏기는 상황에서는 의병운동까지 했던 분이라고. 실제로 이분은 이 당시 을사의병을 이끌었다가 결국 이제 붙잡혀가지고 대마도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일본이 주는 밥은 먹지 않겠대요. 와우. 이해됩니까? 결국 대마도에서 이제 순국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었었어요. 하여튼 멋있죠. 나는 보수가 이래야 된다 생각합니다. 보수가. 알겠습니다. 뭘 지키려고 하면 자기 목숨 걸고 신념 지키는 사람들 잘 못 봤거든요. 몰라. 그런 분 있겠지만, 이것보다도 얘들아, 더 중요한 거는 그 을사일병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야. 바로 신돌석이라는 사람. 이름 자체에서 느껴지는 풍모가 있죠. 평면 같죠, 평면. 돌석, 이게 말을 이렇게 하면 신돌석 장군. 되게 평명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중요한 건 얘들아, 특징. 이런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너네 포인트는 뭐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때는 유생뿐만 아니라 나라가 지금 이 외교권을 갖다가 일본이 이제 막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생뿐만 아니라 이 알파에 누가 해당되는 거예요? 알파가 바로
평민의병장이 등장한 거지. 평민의병장인 거야. 야, 이때도 사실 유생들 밑에는 평민들은 있었어요. 의병운동을 이끌어갔던 사람들은 유생이었지, 평민들도 일부 이 밑에서는 다 활동했었습니다. 근데 평민의병장이 등장한 건 이때가 처음이야. 알겠어요?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 너네가 이게 어떤 비유를 들어야 될까? 너무 신라시대 가면 너무 비유가 큰가요? 머리를 갔나? 신라시대에도 화랑도라고 하는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지도자가 화랑이었거든요? 화랑이 지도자고, 그 밑에 있는 애를 랑도라 불렀거든? 너무 멀리 가가지고,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화랑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은 전부 다 진골 귀족이었고요. 그 밑에 있던 애들이 이제 낭도에 해당되는 게 육두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엄격하게 신분제 속에서 움직였다고. 이게 의병운동, 이게 뭐지?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 의병운동도 신분제를 초월하기가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1905년 정도 이르게 되면은 평민이 이끄는 의병장도 등장하는 거지. 이게 양반들이 이끌다가 이제는 평민들도 등장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얘들아, 이걸 뭘 의미하냐면, 이게 의병운동의 참여 폭이 어떻게 됐을까? 좁아진 거야, 넓어진 거야? 넓어진 거죠. 넓어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 각 단계마다 등장하는 특징과 한계,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두면 됩니다. 이게 핵심이니까. 알겠나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각 단계마다 의병운동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을 갖다가 파악하면 됩니다. 알겠어요? 요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어차피 의료를 투쟁까지 해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정미의병의 특징 이런 것까지 설명하고 의열운동 뭐 많이 할 필요 없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제 무장투쟁운동에 있어가지고 의병운동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끝나게 됩니다. 알겠어요? 얘들아, 요것만 이제 정리하고 마치지. 그러면 얘들아,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자, 전부 다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운동이야. 일본을 몰아내고. 이해됩니까? 무장투쟁 노선하고 실력 양성 운동 그러면은 목표는 같은데, 얘들 둘이가 친했을까, 안 친했을까? 친친, 안 친. 그게 문제였어요. 맞아요. 얘네 둘이 전부 다 갈등을 겪거든요. 무장투쟁을 주장했던 의병운동 했던 사람들은 실력 양성 운동 하는 애들 보고 어떻게 했을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독립시키겠냐고 얘기하는 거고, 실력 양성 운동을 주장했던 이 개화 지식인들, 이건 개화 지식인 안 적어줬네. 개화 지식인들은 이 의병 운동을 보고 무식하다고, 저렇게 해가지고 일본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기냐고, 무모하다고 비판하고. 이해됩니까? 이게 단지 구국운동 과정에서만 벌어졌던 게 아니라 일제시대도 똑같이 전개됩니다. 서로가 힘을 합치지 못해요. 이해됩니까? 무장투쟁 노선과 실력 양성 운동. 나중에 1920년대 가면 이 사람들은 다시 등장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설명했던 이 개념은 일제시대를 우리 독립운동사를 얘기하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머릿속에 꼭 저장. 알겠습니까? 교과서에도 이건 안 나와요. 이것만 나오고 있지. 알겠습니까? 이 개념을 알고 독립운동사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 오케이? 5분 남았네요. 여기까지 합시다. 하기 싫다. 너네도 힘들고, 맞죠? 너네들 근데 부탁할게. 이제 이 수업은 됐고요. 녹화 끌게요.